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요즘 캠핑이 매우 인기가 있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관련이 있는 책인데요. 여행하는 집 밴 라이프라는 책입니다. 요즘 캠핑이 워낙에 인기다 보니까 캠핑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참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뭐 캠핑카 소개하는 동영상도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또 그 캠핑카에 들어가서 살면서 나의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유튜버들도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영상들 보고 있으면 약간씩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밴 라이프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선택지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런데 이 밴라이프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컨텐츠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밴라이프의 장단점도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뭐 직접 1년 동안 살아보고 쓴 내용이니까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이 책은 글은 김모아 씨가 썼고요. 그리고 사진은 허나문 씨가 찍었습니다. 둘이 부부예요. 그리고 김모아 씨는 우리도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네이버 인물 정보를 검색을 해보니까 김모아 씨는 작가이고 탤런트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출연했는지 찾아보니까요. 2019년에 상당히 인기 있었던 드라마죠. 동백꽃 필 무렵에 출연했습니다. 그때 조연이었죠. 딸부잣집 게장 식당의 여사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면 김모아 씨는 전 뮤지컬 배우 그리고 현 작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부터 로키 호러쇼 같은 다수의 뮤지컬에 출연했었고요. 또 2010년에 금발이 너무해라는 작품을 끝으로 배우에서 작가가 됐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모아 씨의 남편 허남은 씨는요, 뮤직비디오 감독이에요. 남태현의 더러운 집, 허금이 이런 작품들, 또 안녕바다의 그곳에 있어줘, 그리고 왈칵 이런 게 최근작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모아 씨와 허남은 씨는 이 커플의 소리라는 이름으로요, 여행과 일상의 순간에서 받은 영감을 글과 영상으로 남기는 작업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로는 예전에 같이 쓴 책으로 커플의 소리 인 유럽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커플의 소리를 치면 지금도 생활 연작이라는 제목으로요. 뭐 한편의 시 같기도 하고 또 한편의 작은 짧은 그런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책 제목이 여행하는 집, 밴 라이프고요. 또 집 없이 캠핑카에서 살기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커플은요, 전셋집을 처분을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캠핑카에서 1년 동안, 정확하게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년 동안 살면서 뭐 느낀 점, 그리고 돌아다닌 곳 이런 것을 담은 이야기를 썼고요. 저는 가볍게 읽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읽다 보니까 저자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너무 진지하고 좋더라고요, 보기에. 저자들은 끝에 가서는 심지어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하거든요. 그냥 가벼운 여행기는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여행과 생활, 그리고 일, 이 세 가지의 균형을 추구하는 커플이 쓴 밴 라이프 경험담 또는 밴 라이프 안내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거운 이야기는 좀 이따가 다시 전해드리고요. 일단 가벼운 것들, 우선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밴라이프에 관련된 첫 번째, 캠핑카 도대체 얼마나 하냐, 그리고 두 번째, 캠핑카의 장단점이 뭐냐, 밴라이프의 장단점이 뭐냐, 이런 거 먼저 좀 살펴볼게요. 네, 첫째, 차량 구입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이거 정말 천차만별이죠. 5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선에서 시작해서 많게는 1억, 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캠핑카의 가격입니다. 비싸잖아요. 이 커플도 처음엔 밴라이프를 해보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캠핑카를 사려고 여기저기
뭐 인터넷 검색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너무 비싸니까 용기를 좀 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냐면 캠핑카 업체 사장한테 이메일 보냅니다. 네,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 우리에게 캠핑카를 빌려주시면 거기서 살면서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제안을 한 거죠. 자,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뭐 김모아 씨가 연예인이니까 캠핑카 사장이 차를 빌려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좀 색안경 끼고 볼 수도 있을 법한 그런 대목인데요. 그런데 뭐 그럴 필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색안경이 필요 없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거야. 내가 그거 해줄게. 대신에 차 좀 빌려줘. 라는 말을 한 거고, 이걸 캠핑카 업체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커플은 예쁜 동영상 많이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커플의 소리, 그 채널에 들어가시면 지금도 그 영상들 볼 수 있어요. 지금이야 캠핑카에서 사는 사람들 꽤 되죠. 여행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 책을 썼던 2017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외국에서야 캠핑카 많이 뭐 사용했지만 한국에선 그때만 해도 밴라이프라는 게 초창기였거든요. 매우 그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는 그런 시선이 있기도 했던 시점입니다. 때문에 이 커플의 밴라이프는요, 한국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유튜브 동영상과 이 책을 통해서요, 캠핑카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로망을 심어준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해서 이 차를 빌려준 업체에게도 뭐 크게 봐선 남는 장사를 한 거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엄청나게 인기 좋잖아요. 그리고 차를 사지 말고 빌리자. 이건 너무 똑똑한 생각 아닌가요? 이런 생각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커플 참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런데 정말 그걸 해보고 싶다면 이런 식의 배짱도 부려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밴라이프의 장단점인데요. 뭐 장점이 엄청나게 많죠. 일단 제일 큰 건 이거 같아요. 내 집 창 밖으로 바다가 펼쳐지고요, 강이 흐르고요, 또 첩첩산중이 거기 창밖에 바로 보이고요. 이게 사실 제일 크겠죠. 그런데 이걸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 그리고 아파트에서 살 때 누릴 수 있는 그 편리함들을 다 포기해야 되죠. 좀 살펴볼게요. 전 화장실 문제,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저자는요, 이동식 변기, 이걸 요강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냄새는 안 난다고 해요. 이게 가득 차면 공용 화장실에 가서 비웠다고 하는데, 보통 열흘에 한 번씩 비웠다고 해요. 뭐 열흘에 한 번씩, 그래도 좀 귀찮을 것 같긴 해요. 잠시 읽어볼게요. 내가 먹고 싼 것들을 열흘에 한 번씩 확인한다는 것이 물론 썩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못 견디게 역겨운 일도 아니었다. 금세 설거지만큼 자연스러워졌다. 네, 적응되면 자연스러워지나 봐요. 그게 뭐 1년 동안 직접 살아본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믿어도 되겠죠? 이 밖에 불편한 점들로는요, 뭐 물탱크 채우기, 네, 이건 셀프 주차장에서 해결을 했다고 하네요. 이 차는 100리터짜리 청수통이 달려 있었는데, 샤워할 때 한 번에 한 20리터씩 쓰게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씩은 물을 채웠다라고 해요. 빨래 같은 경우는 두 주에 한 번씩 빨래방을 찾아서 해결했다고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더위 문제, 한여름의 더위 문제. 이거는요, 예상 밖으로 의외로 전혀 덥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죠. 그런데 이 커플의 경우엔 좀 더울 땐 차량에 달려있는 에어컨 있잖아요. 기본 에어컨. 그거 틀어서 좀 식히고, 그러고 나서 밤에 잠잘 때는 환풍기만 틀어놓고 잤다. 그래도 괜찮더라. 지낼만 했다라는 말을 하고요. 또 한겨울의 추위 문제. 어, 이게 캠핑카는 밖에 나갔다가 한참 있다가 들어오면
그 난방이 꺼져 있대요. 그래서 어, 갓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는 엄청 춥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일러를 켜고 한 15분 정도 기다리면 금세 찜질방 수준의 따뜻함을 회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15분 정도는 춥게 지내야 한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이게 바닥이 절절 끓어오른다, 찜질방처럼, 이 말을 하는 걸 봐선 바닥 난방이 돼 있는 차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티셔츠 한 장에 트레이닝 바지만 입고 겨울을 보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캠핑카에서 살면 공간이 상당히 좁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어, 밴 내부가 고시원 정도 되는 사이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잠시 읽어볼게요. 밴 안에서 스트레칭을 하려면 한 명은 소파에 앉아 있어야 하고, 화장실에 가려면 거실에 테이블을 당겨줘야 한다. 옷을 갈아입을 땐 테이블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한 명은 주방 쪽으로 피해줘야 한다. 벙커 침실을 청소하려면 몇십 분 동안 허리를 구부린 채로 움직여야 한다. 네, 좁다는 거,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불편함일 것 같아요. 뭐 자취방을 둘이서 써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요. 결국엔 한 번씩은 싸우죠. 이 자기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이게 아마 밴라이프의 제일 큰 불편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밖에도 밴라이프에는 많은 불편함들이 있다. 하지만 삶과 여행에는 원래 불편한 것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요즘엔 그 불편함을 특별한 경험으로 여기고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아날로그적인 것들을 갈구하는 현상도 어쩌면 이런 사소한 불편을 경험과 낭만으로 치환하는 현대인들의 결핍과 취향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요, 캠핑카를 한번 사볼까라고 기웃기웃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저는 이 커플의 밴 라이프를 선택한 그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 봤어요.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먼저 뭐 다 하는 말이지만 여행을 좋아한다 라고 말하죠. 이건 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집을 처분하고 나서 밴을 사서 그 안에서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 커플에게는요, 2009년이 매우 의미 있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뮤지컬 배우였던 김모아 씨에게는요, 책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때가 김모아 씨에게는 번아웃 상태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때 물어봅니다. 현실이나 조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뭐냐? 살면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뭐냐?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김모아 씨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답을 찾아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했대요. 여행하고 싶어. 글을 쓰고 싶고, 노래하고 싶어. 네. 이 말에 남편은 한마디 했습니다. 하자. 네. 그래서 여행을 하게 됐고, 이게 나중에는 지금 이 책으로 소개하고 있는 밴 라이프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죠. 이 커플은 뭘 그냥 하질 않습니다. 항상 기록으로 남기고 있어요. 내가 보내는 시간이 그냥 사라져 버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이야기, 하루하루의 스토리를 차곡차곡 기록해서 이게 우리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의 히스토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거죠. 저자는 매 순간의 영감을 글과 노래로 담아두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고 또 유튜브에 남아있는 영상물들이겠죠. 이 책에는 여러 챕터에 걸쳐서요, 이 커플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진지함이 느껴져서 저는 이 커플이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귀담아서 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건 아마도 번아웃 상태에서 시작한 그 밴라이프를 통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린 사람이 조금은 좀 포근해진 그런 마음으로 밴라이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라이프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조근조근 털어놓는 그런 책이라서 더 귀를 기울여서 이 김모아 씨가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커플은 일만 하면서 살진 않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과 삶과 일의 균형을 잘 이루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건데요. 저는 이게 참 부러웠어요. 사실 이 커플은 밴라이프를 하면서 일도 무척 열심히 했던 걸로 보여요. 돈을 벌어야지 일단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밴에서 살면서 일상의 70%는 일로 채웠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밴에서 사는 1년 동안 뮤직비디오는 계속 찍으러 다녔고, 또 그걸 편집하기 위해서 밴에서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양평에서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그걸 경주에서 편집하고, 네, 강원도에서 촬영한 광고를 완도에서 편집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커플은 1년 동안 먹고 논 게 절대 아니다. 일도 열심히 하면서 여행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커플 많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선 집 처분하고 캠핑카에서 살겠다. 와, 이거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절대 아니에요.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저 수많은 물건들, 집에 쌓여 있는 저 물건들을 다 정리해서 짐가방 2개 정도 되는 분량으로 줄이라 라고 하면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많지 않을걸요. 좀 더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면 2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커플이 어, 5평짜리 고시원에서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 같이 느껴지세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커플은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고, 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있고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무척이나 진중하기 때문에 밴라이프라는 새로운 삶을 겁없이 용기 있게 선택해서 1년 동안 인생 수업을 한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좀 상당히 길어진 것 같은데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